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코란도 스포츠입니다. 코란도의 여러가지 시리즈 중에서 가장 독특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픽업 트럭이기 때문이죠.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적재함에 여러가지를 실을 수가 있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실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캠핑이 가장 이 차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캠핑장에 직접 나와봤습니다. 모터그래프 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이 차를 가지고 캠핑을 해보기로 한 거죠. 모터그래프 직원들이 지금 한창 캠핑 용품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그 캠핑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가서 보시죠. 자, 빨리 말씀해주세요. 재밌었습니다. 아니, 재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차가 어땠냐고. 아, 완전 멋있어요. 상남자의 차. 아니, 진짜 뭔가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대답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 조금이라도 좀 차에 대해서 시승기도 좀 써보고 한 친구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범 기자, 빨리. 예. 타보니까 어땠어요? 일단 그 좀 약간 독특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SUV에 가까우려고 하는 트럭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딱 SUV는 아니고 트럭 네. 느낌이 또 있어서 뭐 어떤 점에선 불편했고 어떤 점에선 또 편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적재함 같은 거는 적재함은 만족스러웠습니다. 뒤에 이렇게 올라타서 짐 싣기도 편하게 돼 있고 그런 게 SUV보다는 약간 장점으로 이용할 어쨌든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차를 한번 직접 보고서 차가 이 점에서는 좋고 저 점에서는 나쁘다 뭐 이런 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텐트는 지금 뭔가 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저 코란도 시승기를 마저 찍기 위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코란도 스포츠가 아마 최근에 코란도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프론트 마스크를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뭔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약간 좀 동양적인 그런 이미지를 내고 있죠. 그래서 램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고급화돼도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차의 차량 가격이 2,100만원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2천만원 아주 극초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전혀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헤드램프에 뭐 LED라든지 뭐 제논 램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게 뭐 어차피 이 차는 2천만 원짜리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많은 부분이 용서가 되는, 뭐 헤드램프가 뭐 그렇게 제논 램프는 아니지만 자세히 보면 꽤 디테일이 있어요. 이 안에 뭐 이렇게 무슨 쌍용차 로고 같은 것도 이렇게 박혀 있고요. 무슨 뭐 마치 배트맨이 나오는 그런 불빛을 쏠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도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저에서 불빛이 나오면 쌍용차 로고처럼 이렇게 벽에 탁 비춰지는 아무튼 재밌을 것 같네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그런 버튼 도어락도 이렇게 마련이 돼 있네요. 야, 아무거 이 차는 남자의 차 하면서 이제 이 정도 무게를 들지 못하면 이 차를 몰 자격이 없어, 뭐 이런 거죠. 쌍용차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조금 바뀌었어요. 국내 브랜드들이 다 어떻게든 뚝딱뚝딱 해서 만들어내는 차라는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쌍용차가 굉장히 깔끔해졌고, 이 내부가,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는 그 외산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많이 사용을 하면서 그 품질 수준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에어 센서 같은 경우는 보쉬고, 뭐 독일 회사죠. 뭐 컨티넨탈도 지금은 독일 회사고, 뭐 일본산 부품들도 많이 눈에 띄고, 변속기의 문제가 뭐 몇 가지 있었는데 변속기 문제는 좀 더 나아진 변속기로 개선이 된 것 같고요. 엔진도 이제 뭐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2.0L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2.0L 엔진이 이 차급에 비해서 조금 작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 차가 가진 기본적인 추구하는 방향이 이 차는 트럭이다 라는 걸 감안하면 이 차가 꾸준히 나가는 그런 느낌에는 오히려 이 정도 엔진이 딱 맞는 것도 같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가속감이 있고 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지는 차라면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차는 그런 종류의 자동차는 아닙니다. 이 차는 꾸준히 달리는 정도의 그런 자동차고, 가속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고속에서도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넘는 속도에서도 가속감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 그게 이 차에서는 어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나치게 날카롭지 않게 주행하는 그런 것들이 이 차의 어떤 특징이죠. 윈도우 와이퍼가 이 겨울철에 얼어붙게 되기 쉽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와이퍼에 열선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열선이 4개가 마련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얼어붙지 않도록 하고 있네요. 코란도 외관 하면은 다른 부분 일단 많이 보셨을 테지요. 하지만 이제 적재함은 제대로 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 적재함 부분은 대부분 운전자들이 이렇게 덮어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트럭이라면 트럭답게 조금 열어놓고 여기에 여러 가지도 싣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빼기도 하고 그리고 물로 또 청소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많이 못 보셨겠지만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여기에 캠핑용품을 2단으로 막 실을 수 있을 정도로 넓어요. 아, 이래서 트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의 넓이에요.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실현되는 건 굉장히 실현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물론 이게 트럭이다 보니까 이 적재함 커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재함에 여러 가지 값비싼 캠핑용품을 싣고서 어디 휴게소 같은 데 들어갔다 그러면 휴게소에서 혹시 도난당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적재함에다가 쓰레기를 던져 넣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극히 이 차의 여러 장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일 거고요. 그 외의 것들, 이 적재함 자체의 여러 가지 활용 범위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재함은 지금 400kg까지 실을 수 있는 좀 넉넉한 그런 적재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람으로 치면 한 6명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의 서스펜션이 조금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실을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지면 많은 것을 실지 않았을 때는 조금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게 이 차의 어떤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모든 트럭이 그런 비슷한 단점을 갖고 있고요.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트럭이라는 것이 주는 그 독특한 매력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마 실제로 타보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험로를 갈 때는 정말 이런 4륜구동 자동차가 너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제네시스도 가져왔는데, 제네시스의 경우는 이렇게 약간의 오프로드에서도 굉장히 차를 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연출됐었는데, 이 차는 전혀 그런 게 없이 이 험로에서도 굉장히 여유롭게 운전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여유롭고 운전자 스스로가 안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단 실내에 들어오면 이 차의 특징이 이 플로어하고 이 높이 단차가 없다는 겁니다. 플로어하고 단차가 없는 이런 SUV 스타일 자동차들은 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실내에 더러움을 씻어내기 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드나들 때 다리가 이렇게 턱을 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내 인테리어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아니, 불호 쪽이 조금 더 많을 것 같네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좀 삐딱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기도 하는데, 쌍용차는 계속 이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상이야, 운전자가 봤을 땐 가장 수평으로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실제로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 이게 그 말이 맞네,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수평이고 어떤 면에서는 기울어져 있는 그런 인테리어. 어쨌든 전반적인 인테리어들은 조금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테리어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차에서는 픽업 트럭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픽업 트럭이 우리 실정에 필요한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차밖에 없다. 뭐 이런 점이 이제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도어가 굉장히 특이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조금 더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도어 크기보다 도어가 더 크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좀 편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손잡이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팔목에 닿죠. 예, 아무튼 이 부분은 편리하진 않지만 어쨌든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실내 공간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좀 정자세로 앉게 되는 그런 부분은 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는데, 트럭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라면 크게 나쁘지 않은 실내입니다. 뒷좌석 머리 공간도 넉넉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인 뒷좌석입니다. 뭐 수납 공간도 뭐 이렇게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고, 여기는 아이패드 미니를 넣으면 딱 맞는 그런 정도의 크기네요. 그 팔걸이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가운데 움직여지는 헤드레스트가 있고요. 헤드레스트가 세 곳 다 있고, 그리고 아쉽게도 가운데는 3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지 않고 2점식 안전벨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라면은 3점식 안전벨트를 추천해 주고 싶네요. 근데 이 차는 특성상 3점 안전벨트를 달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어쨌든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뒷좌석도 나쁘지 않고, 공간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고급감, 그리고 약간 현대적인 감각,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3천만원짜리 승용차하고 같은 기준에서 보면 안 되고 2천만원짜리 트럭 기준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미국에서 타본 여러가지 뭐 다코타라든지 이런 픽업 트럭에 비해서 오히려 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기자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다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차들에 비해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차들과 비교해서는 좋다고 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차를 달려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코란도 스포츠의 진가는 사륜구동에 있겠죠. 큰 바퀴, 그리고 사륜구동 로기어까지 제공하는 아주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사륜구동 시스템이에요. 지금 뭐 랜드로버 같은 경우도 로기어를 없애고 있는 추세인데 뭐 이렇게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프레임 바디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분명한 건 오프로드에는 좀 더 차체의 비틀림이 적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다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프로드를 달릴 때 이 차가 어떤 식으로 달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로드를 이렇게 막 간다는 이런 느낌이 재밌네요. 재밌기는. 사륜 로기어를 넣고 나면 뭔가 다른 건 몰라도 안심이 됩니다. 이런 길을 어떻게 전륜구동 SUV나 후륜구동 SUV로 갈 수 있겠어요? 이런 데 가도 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 차는 전통적인 SUV의 스타일을 따르고 있네요. 트럭이나 SUV가 팔걸이 부분이, 그러니까 윈도우의 이 숄더 라인이 굉장히 낮죠.
낮다 보니까 이 노면을 어느 정도 보면서 이렇게 주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노면을 보면서 주행할 수 있다는 건 이 차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홈로를 어디든 갈 수 있다. 사실 전자식 사륜구동이 요즘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를 놓고서 얘기가 많죠. 뭐 실제로 홈로를 못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근데 이 차는 파트타임 사륜구동이에요. 그만큼 전자식 사륜구동에 비해서 조금 구식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유행하는 기술은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전자식 사륜구동보다 파트타임 사륜구동이 더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홈로를 빠져나갈 때 확실하게 빠져나가 준다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라면 커브를 틀 때라든지 이럴 땐 다시 이륜구동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잘 빠져나가는 용도로 사륜구동을 선택한다면 파트타임 사륜구동이 더 좋은 방식이고요. 상시 고속도로든지 이런 곳에서 안정감 있는 코너링을 원한다, 그런 건 쿼트로 같이 아니면 뭐 전자식 사륜구동처럼 그런 것들이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차는 필요한 경우에만 사륜구동을 켜기 때문에 평소에는 후륜구동으로만 사용되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재밌는데 나름대로? 오프로드를 이렇게 막 간다는 이런 느낌이 재밌네요. 재밌기는. SUV 중에서도 아주 하드코어 SUV만 할 수 있는 숲길 달리기. 이럴 때는 윈터 모드를 켜놓으면 좀 좋아요. 윈터 모드를 켜놓으면 어지간하면 2단 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토크를 좀 줄여놓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살금살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인데, 오프로드에서도 어지간하면 미끄러지지 않고 살금살금 가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바퀴가 눈 속에 빠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오프로드 길을 갈 때도 윈터 모드를 켜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매뉴얼 모드를 이용한 차라면 2단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시프트업을 강제로 해서 2단 출발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윈터 모드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륜구동을 매일 사용할 리는 없겠죠.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사륜구동이 주는 의미는 이런 곳을 한번 왔다 이게 아니라 어디든 내가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 그게 이 차가 가진 사륜구동의 의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물론 이런 캠핑도 아주 아름답죠. 아름답고 재미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이렇게 캠핑을 할 수 있었는데, 꼭 이런 캠핑만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요즘 아주 다양한 캠핑들을 하고 있는데요. 점점 캠핑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고 해요. 캠핑이 지금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캠핑도 있지만, 요즘은 조금 더 오지에 들어가서 조금 더 험난한 곳에서, 그리고 자연과 벗삼아서 그렇게 캠핑을 하는 게 또 유행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캠핑 도구도 이전에는 돔형 텐트로 4, 5인 가족이 들어가는 형태가 많았다면, 요즘은 1, 2인 가족이 1, 2인 그리고 그 정도 크기의 텐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큰 텐트를 치지 않는 추세인 거죠. 바닥에 흙탕이라든지 이런 마땅한 이런 땅이 없는 곳에서 이런 편편한 곳이 있으니까 이 위에 텐트를 치는 겁니다. 이 위에 텐트를 치고 여기서 자면 되지 않겠냐 라는 건데요. 사실 이 정도 공간이라면 텐트를 충분히 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네, 지금까지 코란도 스포츠를 시승했는데요. 코란도 스포츠는 장점 못지않게 단점도 꽤 많은 자동차였죠. 하지만 굉장히 독특한 기능들 때문에 적어도 이런 종류의 캠핑에는 이 차가 가장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